네, 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주는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당내 경선을 해야 하는데 당 대표와 당내 1위 후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저희가 이 점을 모두 두 분 다 비판을 했는데요.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과거에 이제 2002년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던 노무현, 네.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다, 본선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후보 교체론이 있었죠. 후단협도 생기고 이랬던 것 네. 같은데요. 예. 그때 기억 혹시 있으시면? 경선 과정에서 이변이 생기니까 경선 과정이 그때 무척 시끄러웠었죠. 예. 이른바 이제 누굽니까? 이인재 후보가 이제 뛰쳐나가기도 하고 피닉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는데 예. 제주, 울산 경선을 거치고 광주에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연설을 잘했어요. 보통 광주 분들이 노무현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감동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뒤집어지면서 1위가 바뀌고 이인재 대선에 꺾이니까 이제 이인재 후보가 경선 불참을 선언해요. 그런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몇 번의 좀 안 좋은 악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10%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다 밖에서 제3지대 정몽준 후보가 당시 이제 2002년 월드컵 유치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후보를 단일화하자.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후단협이고 그 전에는 후보를 교체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몹쓸 짓을 한 거죠.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때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19년 전 일을 보면 몹쓸 짓으로 느껴지는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하는 걸 보면 다시 역사를 되돌이켜보면 저 몹쓸 짓을 하는 거거든요. 후보를 해야죠. 당시에는 후보가는 이제, 중요해요. 예, 네.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후보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거니까.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된 상태였고 어찌 보면 당의 주류 세력과의 갈등이었고 네. 이번은 이제 후보로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 대표의 어찌 보면 갈등인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당 최고위가 18일에 경선준비위원회가 열기로 했던 1차 토론회는 취소를 했고요. 또 20일 예정이었던 2차 토론회도 비전 발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선관위를 26일 좀 조기에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계속 자책골을 넣고 있는 과정인데요. 정치의 에센스, 본질이 뭐냐고 한마디로 딱 물어보게 되면 대의 명분입니다. 그 명분과 실리가 늘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리가 명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경선준비위원회는요. 경선은 몇 월 며칠 날 하고 그다음 경선 룰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기획안을 내놓는 거예요. 경선준비위원회가 토론회를 한다? 이거는 명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안이 올라오면 부결시키겠다고 하면서 최고위원 네 분이 다 반대를 했잖아요. 예. 저 명분이 없는 일을 도대체 왜 하지?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는구나. 실리를 추구하는데 보니까 저것은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대의 명분을 어떻게 이깁니까? 명분을 이기려고 했던 좀 근시안적인 정치적 자세. 결국 10년 동안 정치적 꼼수만 배웠지. 정치권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성찰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런 얄팍한 꼼수를 앞세운 실리를 취하려고 그러다 결국 명분 있는 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경선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의 대리인들이 나와서 경선 룰에 대한 협상을 하죠. 룰에 대한 이제 협상을 하고 그래서 룰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관리 하에서 경선 절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경선 준비위원회에서는 사실 경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를 후보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것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 자체가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는데 선거관리위원회도 출범을 안 했는데 경선의 실질적인 내용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을 두고도 이제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준이의 위원장이었던 이제 서명수 위원장의 이제 동생인 서범수 예.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비서 이제 입장을 당 맡고 대표 이준석 당 대표의 비서실장 그게 또 하필 이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관이 있었던 거죠.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이미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 얘기를 신지호 의원이 얘기했는데 농담으로 지금 최고위원회가 당대표 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왜? 당무를 더 정확하게 해석했죠. 당의 대의 명분을 잡았죠. 그리고 당의 원로들이 최고위원이 옳다 이렇게 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력에 심각한 훼손이 왔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갖고 막판까지 대선 후보를 만드는 이 작업이 순탄치가 않을 것이다. 예. 전망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같은 맥락에서 제가 몇 번째 여쭙고 있는데 이 선관위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의 명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경선준비위원회가 이제 선관위가 하는 그 역할 예. 거기까지 이제 월권 논란을 이제 불러 일으켜 버렸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경준위원장의 어떤 중립성 또는 이제 객관성 이런 게 이제 훼손이 되어 버리는 상태죠.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회에서 경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일 겁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대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이제 서병수 경준위원장을 그대로 선관위원장으로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당대표로서의 정당성조차도 예.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서병수 위원장을 세우고 싶으면요. 경선준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안 되죠. 예. 서병수 위원장 시키고 싶으면 그 최고위원 4명을 시체말로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간 거예요. 그중에 한두 명 정도 쭉 해갖고 미리 얘기를 좀 하고 미리 상의를 얘기하고 하고. 제안을 그쪽에서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냥 꼼수에 계속 꼼수만 부리는데 서병수 넣는 게 지 맘대로 이거 당대표 뽑으려고 하는 수 아니야? 이렇게 보인 거예요. 최고위원들한테. 당 후보 대표가 아니라. 예. 그렇죠. 최고위원들한테. 그러니까 당 후보를 자기 마음대로 뽑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비춰진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어떻게든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상황을 지속을 하게 되면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마 제3의 대안으로 선관위원장을 다른 중진이나 다른 원로로 세우는 그런 제3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토론회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서병수 대선 경선 준비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앞으로 선거관리위원장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당내 분규와 갈등이 저희 경선준비위원장 사퇴와 선거관리위원장 맡지 않겠다는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을 이제 바로 빠른 시일 안에 이 경선을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준석 당대표를 경선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예. 그래서 경선에서 좀 더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으로 좀 한 발 물러서게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할 걸로 당 그렇게 최고위가 예상하고 이제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최근에 이제 김재현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 원희룡 후보와 통화하면서 윤 전 총장은 뭐 금방 정리된다 이런 또 발언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른바 윤석열이 곧 정리된다는 내용의 이준석 대표 통화 녹취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쟁 주자들과 현역 의원들까지 가세해 지도부를 성토하면서 내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윤석열이 금방 정리된다라는 워딩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기사가 났던데 사실이냐? 난 사실이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해석을 안 붙이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특정 후보가 거기서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읊어드리면요. 최근에 저쪽에서 입당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곧 정리될 겁니다. 녹취록을 일부만 풀어서 교묘하게 그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십시오. 이 대표가 최소한 윤석열 전 총장의 경쟁력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이제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발언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녹취가 2건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된 게 실수다라고 했다가 또 녹취는 없고 상세한 대화 내용을 이제 풀어 쓴 것이다라고 이제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그런 중차대한 대화를 어떻게 이 녹음을 하느냐 또는 풀어 쓰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어서 이것 자체가 지금 정치 행태에 대한 어떤 문제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 네, 얘기. 지구를 떠나겠다. 뭐 이건 이거는 당대표가 되기 전에. 당대표가 되기 전에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대표 되기 전에 얘기니까 뭐 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대표가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까 쭉 이어서 경준이 문제, 청관이 문제 이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이것은 심각하게 당대표의 대선 경선의 관리 능력과 관리의 어떤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 얘기죠. 그 원희룡한테 곧 윤석열이 끝난다, 정리된다. 이런 본인 개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자기 조직에 해가 되는데 조직에 속해 있는 후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데 이걸 계속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녹음한 걸 막 그 공개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당 대표로서 인정하고 싶어요? 왜 저한테만 국민의 그러세요? 이제 당원들과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대표가 됐으니까 네. 본인의 어떤 뜻을 실현하고 싶은 욕망은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권력을 위임받은 거죠. 자기에게 독단적으로 휘두르라고 준 권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제가 이제 궁금증이에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이 수학자와 인문학자들의 뇌구조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예를 들었고 그 머릿속에 미적분으로 꽉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그 내비게이션 보면 속도와 거리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어느 지점까지 갈 거라고 하는 목표 예측을 하잖아요. 예. 이게 수학자들의 특징이거든요. 목표 예측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준석 머릿속에는 당대표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예. 본인이 당대표니까 내 칼자루 줬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몇 프로 지지를 얻고 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심리는 몇 프로이기 때문에 이 조건 하에서 후보 유승민 내지는 오세훈 누가 되면 결과값은 이 2사람이 후보가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인문학에서는 오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본인이 만들어 놓은 상수 혹은 변수 그 예상값 이런 것을 넣으면 결과가 나온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오세훈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는 순간 유승민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는 순간 3%짜리도 내가 30%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막 세지는 않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막 충돌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의도를 봤을 때 본인이 좀 이렇게 그 윤석열 후보하고 좀 어떤 구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예.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엿보여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꾸 자기가 만약에
이준석 후보한테 뭐라고 대응을 하는 순간 이 구도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캠프가 조금 실수를 한 건 뭐냐 하면 사실은 탄핵이라는 그 단어를 쓴 거는 좀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민감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슈화를 시키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을 갖다가 압박을 하는 그 빌미를 삼았던 건데 거기서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윤석열 후보가 굳이 전화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뭐 사실 그냥 무시하고 신주호 실장이 그냥 무마를 하도록 그냥 놔뒀으면 조금 시끄러워도 그냥 지나갔을 텐데 자기가 굳이 나서서 얘기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전화를 해서 일을 좀 키운 경향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다른 당내 후보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언론의 관심이 이준석과 윤 총장의 대립구도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본인은 더 플러스 같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요. 전혀 손해보지 않는 싸움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자. 그 자기가 제일 취약한 부분일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절을 할까 하면서 처음에 거절을 했죠. 거절의 뜻을 비쳤는데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싸움을 잘못 걸고 명분이 없는 싸움을 거니까 최고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 대신 싸워주고 있고 본인은 그냥 점잖게 그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는데 싸움이 다 된 거예요. 그게 본인 뜻대로 관철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마치 탄압받는 형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정치적 야망에 부글거리는 불량 공무원이었는데 국민들에게는 마치 저항하는 무슨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이러한 코스프레를 하더니 이 국민의힘에 와서 또 똑같은 프레임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마치 지난번 치맥 파동 때 둘이서 내가 당신을 좀 공격할 터이니 그냥 이렇게 좀 당하는 척하면서 당신 지지율 올리겠다. 이 정도면 거의 IQ 250에서 나오는 이준석 대표 고도의 어떤 치맥 파동할 때 근데 자기가 이래 좀 같이 그 구도를 만들려고 이준석이 그 장면을 만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다 그러면 나섰고 이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리더십 위기가 왔는데 또 한 가지가 또 불거졌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어왔던 합당 협상이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 논의를 멈추고 독자 노선을 선언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안 대표의 결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 야권 전체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야권의 파일을 계속 키울 수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원래 그림은 뭐였냐면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가 밖에 있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과 함께 합당을 하는 그 그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입당을 해버렸어요. 아주 빨리,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입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밖에서 오히려 그 밖에서 외연 확장에 좀 더 집중해 줌으로써 저희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놨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른 어떤 이벤트의 가능성 그리고 좀 더 어떤 그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 진영에서 MZ세대나 또는 이제 IT 분야라든가 이런 쪽을 대표하는 그 정치 지도자는 그래도 안철수 예.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래도 지금의 여야를 통틀어서 그 대선 후보 중에서 IT 분야라든가 그래도 그런 어떤 초격차 시대에서의 그런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가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전망의 전제 조건은 그 이제 중도를 표방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물론 그게 전제가 돼야죠. 화합적 결합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네네. 지금 물론 하신 그런 그게 이제 전망이시잖아요. 전제가 되죠.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전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같이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의 이런 어떤 이제 좀 나쁜 관계라든가 이제 아웅다웅하는 이런 관계 네. 지속돼서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 당원 당규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나면 그 당의 대표의 권한이 대통령 후보한테로 권한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가 당의 합당 문제 그리고 또는 이제 단일화 문제에 대한 권한을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갖게 되기 때문에 예. 그때 돼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라든가 단일화 문제에 대한 권한을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갖게 되니까 저는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낙관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희 방송을 그 지난번에 했던 거를 몇 회차를 돌려보면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합당이 안 될 거라고 그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했죠. 예.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두 가지 시나리오는 첫 번째 윤석열 흠집내기, 그다음 두 번째 안철수 바짝 그 독을 올려서 합당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이게 그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보게 되면 결국은 오세훈 등판론이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당원 당규를 존중하고 우리가 신뢰받는 정당, 신뢰받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국민의힘에 합당해봐야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 거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빅텐트를 무조건 쳐야 됩니다. 빅텐트를 안 치면 오세훈을 어떻게 끌어냅니까? 오세훈을 등판에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3의 지대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철수와의 합당론에서 그렇게 고자세를 취했던 거예요. 예. 모욕적인 자세를 취한 게 들어오지 말라고 선언한 거예요. 지금 안철수는 결국은 지금도 한번 그냥 농락당한 거고 다음에는 빅텐트 불쏘시개로 쓰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놔둔 거예요. 네? 이 합당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당의 그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이런 자세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분개했죠. 분개했죠. 예. 그럼 나중에 이 분개한 이 감정과 이런 것들을 대선 앞두고는 그게 또 뭉칩니다. 왜? 되나요? 아니 안철수가 2% 3% 갖고 나가서 예. 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무슨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선 출마를 할까라고 하는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의도 또 쫙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들어서 몸값 제대로 그 평가도 못 받는데 밖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 하면서 그럼 내가 대선 2% 3% 하면서 당신들이 이길 가능성 주면 우리 국민의당과 연합정부 만들래? 이 시나리오가 한 번 있었잖아요. 서울시장 할 때. 그 이제 우리 뭐 봉도사님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지금 이제 오늘 날짜 기억을 해놓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밖에서 자기 지지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받은 게 아니고 예. 오롯이 밖에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지지율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반사적 이익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관계없는 지지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지지율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고 두 번째는 보수를 바꿔달라는 열망이에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정체성이 뭐냐면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안으로 들어가고 윤석열 후보 밖으로
밖에 있으나 또는 안철수 후보가 밖에 있고 윤석열 후보가 안으로 들어가나 굉장히 비슷하게 지지층이 겹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결국은 결합을 해서 연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누구를 통해서든 함께 하면서 정권 교체 기여를 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두 당이 협상에 무산된 것이 범야권의 어떤 정권 교체라는 명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뭐 네, 그게 아마 국민들이 또 바라고 저는 이제 있을 거예요. 기획부동산이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오세훈 뭐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다만 이제 오세훈 뭐 시장도 좋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이제 오세훈 시장을 내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만들려고 네. 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 그 대선 관리의 중립성 문제와 또 이런 어떤 부딪힐 꼼수 것이다. 문제에 또 부딪힐 것이고 네. 우리는 또 대선 문제, 대선의 정권 교체에서 또 어려움에 또 부딪힐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저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사실은. 안철수가 일단 이미 바닥에 그 바깥에 있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럼 이제 안철수 조건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너네 정권 교체 바라는 국민들은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니들끼리 정치적 이유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 있을 거야? 이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빅텐트로는 갑니다. 가는데 그때 조건이 국힘의 후보 지지율이 그 민주당을 따돌리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도가 40%가 무너져서 폭락하고 있으면 빅텐트론이 별 의미가 없어요. 안철수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10월 말 11월 초에 부스터샷까지 포함하면서 그 전체 백신 70% 이상이 보급이 되면 이 분위기가 무척 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제 조건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럼 이럴 때 우리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못 이기고 있고 민주당은 단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인자들이 여전히 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데 아주 그 지연 말단적인 이런 그 당원 당규상의 이유로 우리 후보를 출전을 못 시켜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데 11월 말 12월 초에 가게 되면요 당내에서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빅텐트 치는데 그래서 저는 오세훈을 끌어내는 데는 분명히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만들어질 것이다.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유도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근데 돼요. 오세훈 네. 시장이 등판하면 민주당이 불리하잖아요. 불리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한테 지금 백신을 놔주고 있는 인간 파이자입니다, 제가. 예.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